시작할까요? 반갑습니다. 한 명이 있는 분들도 있고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조정환이라고 하고요. 오늘 하고 노동하고 활동이라고 하는 두 말이란 말이고 개념이라면 개념일 수 있는 그 단어를 가지고 한두 시간 같이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도 해보고 토론도 좀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일단 저 두 마디가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원체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좀 이 자리에 오면서 노동하러 오셨나요? 여기 노동하러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게요. 아무도 없네. 뭐 이렇게 레포트를 써야 되는데 마땅히 생각이 진전이 안 돼서 이렇게 참고를 하기 위해서 왔다면 어떻습니까? 노동일 수 있나요? 혹은 학위 논문을 내야 되는데 이 주제로 마침 글을 쓰려고 하는 중에 이런 기회를 만나서 왔다면 활동입니까? 노동입니까? 그럼 여기 노동은 아무도 없는 것 같으니까 여기 활동하러 오신 분 한번 손을 들어보시죠. 꽤 많은 분들이 손을 드는데요. 저기 이번에 구글 설문지에서 토머스라는 분 보셨나요? 토머스. 아직 안 오신 모양이네요. 여기 이제 자기 소감을 질문보다는 자기 의욕을 밝혀놓은 분이 계셨는데 토마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노동과 활동의 심연을 넘어서고자 애쓰는 활동가로서 활동가의 가짜를 붙여놨는데 활동가 노동가는 어때요? 노동가는 좀 이상하게 들립니까? 노동가는 항상 가를 붙이기보다는 자자를 붙이죠. 한자로 자자는 놈자자입니다. 노동하는 놈이라는 것이죠. 근데 활동할 때는 활동자 그렇게 하지는 않고 활동한 놈이라고 그러지 않고 일가를 이룬다 할 때에 그 집가자를 써가지고 활동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자를 붙이느냐 자자를 붙이느냐 하는 것이 이미 한 사회의 그 용어에 대한 평가를 함축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활동은 좀 높게 평가하고 노동은 좀 깎아서 평가하는 그런 분위기, 문화, 경향 이런 것들이 이 언어에 들어가 있는데 이분은 활동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활동가로서 그 둘 사이의 심연은 꽤 깊어 보여서 감히 도약으로 넘어서는 것을 시도들조차 안 하지만 두 개를 그냥 당치해 놓고 있달까? 어쩔 수 없는 운명처럼 그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달까?
하고 있지만 좀 달리 보면 그 폭은 그리 넓지 않아서 양자의 폭이 심해서 보이는데 넓지 않아서 때때로 동료들의 손을 잡고 가뿐하게 넘어서기도 했다는 제 경험을 모인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근데 안타깝게 아직까지는 나눌 기회를 못하고 있는데 혹시 토마스 오시면 나중에 그 들어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이하고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노동과 활동사에게 어떤 심연을 넘어설 노력했고 또 꼭 가뿐히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걸 넘어서는데 성공하신 분 토머스님을 대신해서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실 분 없어요? 아까 활동하러 오신 분들 중에 뭐 있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지금 이 두 개의 그 말을 오늘 우리가 이제 일상의도 하면서 사실상 그 근대 정치 철학에서 노동과 활동이라고 하는 이 두 말만큼 오랫동안 논의되고 안 풀리고 있는 그런 주제는 사실 찾아보기 힘들다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고 그 비중 있는 그런 용어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한나 아렌트하고 막스 생각을 좀 이렇게 크로스를 시켜가면서 요 얘기를 좀 풀어나가면은 너무 일상적이지 않으면서 또 너무 멀지도 않은 방식으로 이 두 개의 생각을 혹은 말을 우리가 한번 같이 고뇌한다면 고뇌하고 어떻게 보면 여기 토마스님 같은 경우는 사뿐히 뛰어넘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노동으로 갔다가도 활동으로 오고 또 반대일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 우리의 어떤 이 두 개념 사이의 그 간극을 어떻게 우리가 돌파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이슈로 되고 있는 게 노동 개혁. 개혁이라는 말이 그냥 그 아무데나 쓰이는 말이라서 보통 개혁 그러면 뭔가 좀 좋아지는 걸 의미하는데 개악이 되든 개선이 되든 그냥 개혁이라고 불러버리는 그런 이제 경향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노동개혁 쟁점이죠. 박근혜를 대신해서 김무성 씨가 지금 주로 밀어붙이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어제 그 뉴스에서 보도가 되었지만은 노사정 협의체에서 우리 사회에 정말 노사정 협의체가 제대로 있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텔레비전에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민주노총은 빠진 한국노총 과의 그 사정 협의에서 그 노동개혁의 제도화에 대해서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두 가지 정도가 지금 핵심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쟁점 사안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고 언론도 역시 주목하고 있는 건데 소위 일반 해고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일반 해고. 이 말 참 지금까지 들어오지 못했던 말 아니에요? 일반 해고. 아마 영어로 표현하면은 general dismissal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전에 우리가 lay off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되었는데 정리해고라고 불렀었죠. 정리해고. 정리해고는
기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자기가 고용한 노동자를 해고하는 문제였습니다. 대체로 한국에서는 정리해고가 1999년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추진이 되고, 그 전에 김대중 정부 하에서 신자유주의적 정리해고가 일종의 법제화 되었었는데, 한국통신 목동 분원에서부터 파업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어서 널리 알려졌는데, 어떤 정리해고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로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전에 정리해고라고 하는 게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커다란 투쟁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이렇게 제도가 되었는데, 그 전에는 징계해고라는 게 유일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컨대 노동자가 기업에 돈을 횡령을 한다거나 하여튼 크게 범죄적인 행동을 했을 때 징계로서 해고를 할 수 있었지만은, 기업주가 임의로 어렵다고 해서 해고할 수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해고만 하더라도 지금부터 한 15년 전부터 한국 사회에서는 좀 일반화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2015년에 들어와서 제너럴, 일반적인 혹은 그리고 제너럴 스트라이크, 그러면은 총파업, 일반 파업을 의미하잖아요. 누구나 다 파업하는 걸 말하는데, 이 총파업이 거꾸로 되어가지고 제너럴 스트라이크가 아니라 제너럴한 해고, 디스미스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의 현 주소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해고의 핵심 내용은 사용자가 자신한테 도전을 하거나 혹은 성과를 제대로 못 내는 사람, 저성과자라고 명명을 하는데요. 성과가 낮은 사람,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파업을 한다든지 기타의 방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불쾌감을 준다든지, 기업에 뭔가 조금이라도 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준비하다든지, 이러면 이거 해고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예방적으로 해고할 수 있고, 광범위한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주 마음에 안 들면 다 자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성과가 났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뒤에 노동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해고한다 어쩌고 하는 반사가 들어있긴 하지만, 이윤의 창출과 축적에 그닥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을 저성과자로 몰아가지고 해고하는 것은 대단히 용이한 문제로 됩니다. 일반 해고의 시대, 일반 해고가 가능해진 시대라고 하는 게 대체 어떤 시대를 말하는 것일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일반 해고가 가능해진다고 하는 게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가 왔다. 이게 지금의 이제 노동개혁쟁점의 역사적인 의미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해고한다. 누구든지 해고할 수 있다. 자본가하고 노동자 사이에는 고용, 피고용 관계가 맺어지는데, 우리가 90년대 초 이전만 생각해 보면은 항상 파업이 문제였어요. 노동 문제에서는 파업이 문제였고, 그 파업의 정점은
노동 시간을 단축한다든지 그보다 더 많은 경우가 임금을 인상시켜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노동 조건을 향상시켜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쟁점이었고 관계상의 그 주도권 선차적 주도권은 자본가가 가졌다 할지라도 관계를 끌고 나가는 주도권은 노동자들한테 있었거든요. 파업이라고 하는 행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존의 조건을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게 뭐 날짜로 연도로 말한다면은 2000년 1999년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해고가 문제가 되고 파업이라고 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해고를 하지 말라고 하는 파업. 이걸로 파업의 주제가 이렇게 수동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와서는 제너럴 디스미슬, 일반 해고로까지 이르렀으니 이게 지금 이후 당연한 건 뭐냐? 그냥 아예 자본하고 노동이 아무런 관계도 맺지 말고 다 그냥 얼굴 돌아서서 자본가는 뭐 어디 화성이라거나 이런 쪽으로 이주해서 요즘 뭐 우주선도 발전되어 있으니까 가려면 그냥 쉽게 갈 수 있지 않겠어요? 돈도 많고 그러니까 여비도 충분하겠죠. 그쪽에서 살고 노동자는 환경도 나빠지고 후쿠시마로 뭐 바닷물도 오염이 되고 이거 살기가 굉장히 척박해진 지구에 그냥 남아 있던지 해서 얼굴 안 보고 살면 정말 그 일반 해고가 되는 셈일 것 같은데 그렇게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건 이 일반 해고의 시대라는 건 좀 우리가 이야기를 진전시키고 나서 해볼 수 있는 말이겠지만 어쩌면은 정반대 지금의 고용주에 대한 일반 해고 고용주가 없는 세계로 나가지 않는 한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 한에서는 일반 해고 가져오는 그 비참을 피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간 속으로 우리가 한 걸음 들어와 버리지 않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인 그러면 자본가에 대한 일반 해고 이게 필요한 그러한 시점으로 들어가고 있다. 물론 노동자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죠.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에서도 김성노련 위원장이 뭐 분신을 기도를 하고 미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노동자를 노예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대 투쟁을 정리하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일반 해고를 저지한다 하더라도 정리해고, 정기해고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1999년부터 본격화된 그 정리해고 쟁점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이제 떠밀린 상황 속에서의 방어, 그 이상으로 나가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진하는 어떤 것이기보다는 방어하는 것, 머무르는 것인데 우리가 끊임없이 봐왔지만 정리해고는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반대 투쟁이 과연 광범위한 사람들, 정말 그 제너럴한 차원에서의 사람들을 묶어낼 수 있는 투쟁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정규직에 있고, 그래서 임금을 어느 정도는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정리해고, 그러니까 일반해고 반대투쟁에서 일정한 그 호응을 보일 수는 있다고 생각들지만, 그 이외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차원의 투쟁, 그 호소력이 매우 좁은 그러한 그 투쟁에 쉽게 동참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앞으로 나아가는 투쟁의 구호가 필요하고, 투쟁의 이제 방법이 필요하고, 투쟁의 사상이 필요한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저 활동, 영어로 표현한 뭐 액션 정도가 되겠죠. 액션이라는 말은 활동으로 될 수 있겠지만 행동이라는 말도 될 수 있겠어요. 저 말과 깊은 그 연관성을 갖고 있는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노동하고 활동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 아렌트 경우에는 요 사이에 번역자마다 말이 달라가지고 뭐 작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work이라고 하는 거 하나 더 설정합니다. 근데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labor라고 하는데요. 이 labor라고 하는 말은 불어의 travail이라고 하는 말하고 뜻이 같은 말인데, 프랑스에서는 이제 travail이라고 하는 것을 노동하다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 work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하다, 뭔가 이렇게 글로 부지런하게 육체를 사용하는 말에 제일 가까운 편입니다. 몸을 움직이다, 뭔가를 만들다, 그런 것인데, 이 레이버라고 하는 것, 불어의 트라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움직임 속에 고통이 수반되다라는 것이거든요. 고통이 없는 건 레이버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나가는. 트라바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그리스 시대 때에 그 노예 소유주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그 노예들한테 이렇게 그 구역을, 아주 고통스러운 일을 시켰었는데 일종의 고문이었죠. 형벌로서 하게 되었던 그 활동, 그거를 트라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트라바이라고 하는 건 그 자체가 고문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고문을 당하는 건데, work에는 그런 뜻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work은 무엇을 행하다, 만들다, 몸을 움직이다, 이런 그 뜻이니까요. 근데 지금 labor하고 work하고 action하고의 그 관계에 대한 한나 아렌트의 생각을 우리가 한번 참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렌트의 생각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많고, 어쩌면 20세기의 사회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그 관료주의적이고 전제주의적인 그 특징, 보통 전체주의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서구에서 소련 사회주의 비판할 때 전체주의 사회였다 그렇게 부르는데, 그 전체주의적 특징을 비판하는 데는 그 유익한 지점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이 세계의 인간의 이 세계의 그 활동, 비바 악티바라고 하는, 그러니까 활동적 삶의 인간의 조건에 보면 이 세계의 활동에 대한 그 구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비바 악티바에 대한 이 철저하게 실선을 끈 구분은 굉장히 그 문제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함축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우리 시대의 한나 아렌트의 텍스트를 꼼꼼히 다시 읽고 재서술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로 던져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예술인간의 탄생을 썼는데 기회가 된다면 예술인간의 조건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조건을 넘어서 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가 하면 그 아렌트가 저러한 구분법을 사용할 때에 사실상 문제시하고 있는 것은 소련이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소련이라고 하는 게 노동사회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었죠. 이 점은 저 같은 경우도 여러 권의 책에서 특히 이제 21세기 스파르타쿠스라는 책에서 소련이 노동이 일반화된 사회였다고 하는 점을 여러 방면에서 이제 비판적으로 서술을 한 적이 있는데 한나 아렌트의 문제의식도 전혀 접근법은 달랐지만 다루는 대상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동사회로서의 사회주의. 이거는 문제다. 노동사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동물화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아렌트는 보았습니다. 지금 동물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노동하는 동물이라는 것이죠.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렌트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동물로서의 생존 필요.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로서의 생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몸 움직임을 지칭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동물로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활동들을 보면은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거나 이런 게 아마 대표적인 것이겠죠. 먹고 살기 위해서 행하는 것. 그러니까 기본적인 needs, 필요들을 충족시키는 그 활동을 아렌트는 노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노동은 needs 혹은 necessity, 그러니까 필연성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기 때문에 자유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자유롭지 못한 활동. 그래서 고통스러운 활동이라고 보았던 거죠. 근데 바로 사회주의가 실현한 게 동물사회였고 사실상 레닌 같은 경우에는 노동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말을 했는데 그건 성경에도 나오는 말. 성경의 구절을 그냥 그대로 가져왔는데 우리가 80년대 그 민중가요 중에서는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 노래 계속 반복해서 불렀었어요. 물론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고 할 때에 표상되고 있는 그 어떤 에이전트, 뭐 주체면 주체, 행위자면 행위자는 자본가였죠. 자본가들은 먹지 말아야 되고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논리가 우리 사람들 사이에 들어왔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일을 해야 되는 존재로 표상이 됐던 거고, 그래서 결국 노동이 완전히 일반화된 노동의 사회를 구축했던 거죠. 제너럴 레이버, 일반 노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까 우리가 제너럴 디스미스, 일반 해고에 가지고 문제라고 했는데 정반대로 됐던 게 사회주의였었습니다. 바로 이 노동사회라고 하는 것, 즉 인간을 동물적 차원에서만 실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유로움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다움,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기 위한 기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보는 거고, 아직 인간으로 진화하지 못한 사회로 이렇게 봤던 거죠. 실제로 한나 아렌트는 58년인가 아마 그때로 생각해요. 56년, 58년 그 사이에 인간의 조건을 써가지고 58년에 출판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떤 그때 출판을 하고 나서 곧장 자기 집필 계획으로서는 그 막스 비판을 서술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책을 쓰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막스가 바로 그런 생각에 초석을 깔았다고 봤던 거죠. 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러한 그 생각, 그러니까 사회주의에서 노동의 일반화가 나타났던 것하고 막스의 그 정치적인 사상하고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양자를 동일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막스에 대한 이제 깊은 탐구가 부족하고 현실에서 이미 전개된 그 사회주의의 실존태를 거꾸로 19세기의 막상한테 이렇게 투사하는 사고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조금 더 아래에서 생각을 더듬어 가보면 이 웍이라고 하는 거는 이 노동하는 동물이 활동하는 공간을 지구라고 봤습니다. 지구. 그러니까 자연으로서의 이 지구 있죠. 그 동물들이 사는 땅. 그곳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노동이라면 웍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과는 달리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이데거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월드라고 하는 건 일종의 홈, 집 개념이에요. 집을 만들어낸다. 사실 동물들의 경우에도 집을 갖는 경우가 있죠. 보금자리, 새들도 둥지를 틀고 하는데 이 월드, 세상, 세계라고 하는 거는 그런 동물적 집을 넘어서 그 자연의 법칙에 따라 지어진 집이 아니고 제비가 짓는 집이 옛날 집이 몇 세기 전에 집하고 지금 집하고 뭐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제가 뭐 몇 세기 전에 제비 짓는 집 짓는 걸 보지 못했지만 대차 없을 거라는 것이죠. 거미가 거미줄을 이렇게 트는 방법이 역사 속에서 뭐 달라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인간이 집 짓는 모습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이 진화하면서 엄청 달라져 가고 있는데 바로 이 인간이 사는 집,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웍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물이지만 이미 여기에 오면은 동물만은 아니다. 동물을 넘어서는 그런 어떤 존재가 탄생한다고 합니다. 웍을 통해. 이 웍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아렌트가 가장 깊이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예술가입니다. 예술활동. 예술활동을 우리가 이제 아트라고 표현하는데 인공적인 이라는 말 쓸 때 artificial 해가지고 아트를 앞에 붙이죠. 인공 사람의 공이 들어간 사람이 만든 인공적 artificial world 인공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웍이라고 부르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술 중에서도 한나 아렌트는 성당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대건축물 혹은 회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가 예술이라는 생각을 쓸 때는 대체로는 그 어떤 물질적 생산물을 창출한 활동을 염두에 둡니다. 지금 성당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술가들의 거의 뭐 종합적인 작업으로서 이 사람들이 한참 작업을 하면 성당이라고 하는 생산물이 생산 과정 밖으로 툭 빠져나와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회화 같은 것도 작업을 마치고 나면 캔버스 같은데 뭔가 생산물이 나와 있는 거죠. 문학이라거나 음악 같은 것도 생각을 하지만 이 웍이라고 하는 걸 설명할 때는 전형적으로는 이제 건축물 가장 적절한 모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음악에서도 OP 포인트 작품 넘버할 때 OP 점 이렇게 쓰잖아요. 그 OP라는 게 영어식으로 는 오퍼레이션이고 이탈리아 말로는 오페라야, 오페라이스모. 오페라라고 하는 게 이탈리아 말로 영어의 웍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노동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노동하다 번역은 안 되겠죠. 뭔가 이렇게 작업하다. 그런 말로 이런 말. 그러니까 음악에서도 저 작품, 웍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두 개를 구분을 하지만 이 양자 사이에는 본원적인 유사성, 일치점이 있다고 봐요. 이 일치점이 뭐냐면 둘 다가 이 사물, 물에 의해서 매개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예술을 어떤 물질적 생산을 하는 예술을 전형적인 거로 표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물에 의해서 매개된다고 하는 점이 레이브하고 웍의 공통점이다. 그러니까 두 개는 사실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성질의 걸로 보인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만 한나 아렌트가 강조점을 두고자 한 원점, 그거는 액션, 활동에 가 있습니다. 활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실은 레이브하고 웍을 하나의 과정으로서, 전제로서 풀어나가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 두 개가 thing에 의해서 매개되지만 요게 애니멀이라면 요거는 인간의 쪽으로 이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동물에서 인간으로 이동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물, 물의 매개를 전혀 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고 보아요. 자, 그런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물의 매개를 거치지 않는 것. 아렌트는 두 가지를 떠는데 사실 액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항상 거의 본문에는 액션 and speech 이렇게 쓰거든요. 말입니다. 말하는 거. 제가 지금 말 여러분들 하고 있죠. 제가 말할 때 여러분들의 그 두뇌와 마음속에서 어떤 파장들이 일고 번쩍임이 일어나고 사건이 벌어지죠. 근데 이거 눈에 보이질 않고 tangible thing, 손에 잡히는 어떤 사물의 매개성을 찾기란 힘들죠. 물론 엄밀히 미시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도 물의 매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엄밀히 말하면 목청을 진동시키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되고
목청이 진동되어서 나오는 소리들은 이 공기 중에 매질을 타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청각을 두드리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사운드가 전달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스팅을 사실상 넓게 쓰면은 스팅의 매개가 없다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번박하게 말해서 아주 만져볼 수 있는 텐지블이라는 단어를 알다 쓰는데 손에 만져지는 그런 물을 매개라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말, 행동 이런 게 이제 그 매체상에서 보면은 액션의 매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행동의 크다란 조건을 아렌트는 염두에 둡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거, 복수성입니다. 플루랄리티, 복수성이라고 하는 조건 속에서 지금 이때 휴먼이라고 하는 건 그냥 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것도 성차별적인 용어지만 어쨌건 여기에서는 맨이 아니고 맨이 문제라고. 복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바로 활동의 조건이다. 활동성이라고 하는 게 있기 위해서는 복수로서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복수로서의 사람들의 관계를 꾸려나가는 활동을 액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말을 한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할 때 이 말이라고 하는 게 관계 빚을 갖다가 줄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말이 좋게 가면 서로가 이렇게 좋아지는 관계로 가는 반면 욕을 한마디 하고 나면 그 관계가 깨지죠. 하여튼 언어의 기술 이거 굉장히 이제 우리 사회에 중요한 문제이고 제가 인지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얘기할 때는 바로 스피치 앤 액션이 중요해진 시대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이 사이에서 액션이라고 하는 게 고유한 기능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맨의 구성은 지금까지 이 두 개가 놓여 있었던 필연성에서부터 이 자유, 프리덤으로의 길을 열어낼 수 있다고 봤죠. 아렌트가 너무 길어졌는데 좀 정리를 해보면은 아렌트의 경우는 동물로부터 인간 공동체로의 진화 가능성을 진화의 경로를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동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액션으로 나가야 된다. 활동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그 당시의 그 소련 사회주의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렌트 자신이 경험했던 파시즘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전체주의적인 동물사회 노동사회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이제 대안을 활동사회에서 찾았던 것이고 이 활동이라고 하는 것에 기본적인 그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beginning 시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개시 열어나간다. 뭔가 새로운 것을 다른 관계를 열어나갈 수 있는 힘 그걸 액션이라고 불렀어요.
이 액션에서 이 아르헨트가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활동은 당연히 정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정치 그러면 뭐 이렇게 요즘 텔레비전의 화면을 잔뜩 채우는 사람들, 뭐 김무성이냐, 뭐 문재인이냐, 이런 사람이 그렇게 떠오르게 되는데 아르헨트가 생각했던 거는 그리스 시대의 그 폴리스 있죠. 폴리스의 그 민주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정치, 시민 정치 이거를 생각했고 정치의 주체를 시민으로 보았었죠. 이 시민 정치의 근대적인 사례를 미국 혁명에 찾았다는 점이 중요해요. 이건 그 아르헨트가 인간의 조건이 아니고 혁명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인데, 러시아 혁명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동물 사회를 만들어냈을 뿐인데, 미국 혁명, 그러니까 1776년 을 전후한 시기의 그 변화들을 보면은 미국 혁명은 시민들이 주도를 하면서 자유로의 길을 열어나가는 중요한 그 역사적인 계기였다고 보고 그 매개를 타운, 미국의 우리로 치면 뭐 업이라고 그런 게 번역하겠지만 타운이라고 하는 게 미국 혁명 당시에 일종의 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에트였던 거죠. 시민 평의가 바로 타운이었던 건데 이 타운 정치 이게 그리스 시대의 폴리스의 현대적인 이제 재현이라고 아르헨트는 생각을 했어요. 바로 이 타운이라고 하는 사례를 활동, 액션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봤던 거죠. 그러니까 활동이라고 하는 게 한편에서는 철학적 주장이기도 하지만 혁명론에서는 정치적인 그런 주장으로 다시 이제 풀어지는데 지금 이제 요 노동 그다음에 일 활동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그 개념이 이제 막스한테서는 어떻게 실제로 표상이 되고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 시대의 변화된 조건에서 우리가 이것들의 연관성이 어떻게 재배치되고 있는지 저는 그 재배치의 핵심이 아르헨트가 쪼각낸 저 세 개가 다 동어 반복으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 데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다르고 일 다르고 활동 다르다라고 하는 게 아르헨트의 아주 그 근원적인 주장이거든요. 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들어오면은 지금 저 세 개가 이퀄 관계로 겹쳐져 가고 있고 우리는 그 겹쳐져 가고 있는 경향을 가속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그 출발점으로서의 그러니까 지금 비박 이게 이제 활동적 삶인데 이 비바라고 하는 게 삶이 라이프라는 뜻이죠. 그냥 삶, 생명, 삶. 이 삶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한 새로운 사유를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질의토론 갖도록 하겠습니다.